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사업 들어갈 건데 페이지 7페이지고요. 예, 우리 책에도 요거 7페이지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예, 또 딴 데 보고 계실까 봐. 또 못 찾아 또 이거. 7페이지 도시 정비사업 전체 체계도 이게 한 개 도시인데 우리 현재 옛날에 사업이 뭐 6개였는데 4개로 줄고 현재는 3개다 뭐 이런 설명 이제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 없어지면서 재개발로 할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 딱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뭐냐? 달동네에서 기존에 잘 살지 못했던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 달동네 봉팔동 이 기반시설 봐봐요. 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에 다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서 달동네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현재 달동네가 많이 없어. 그래서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많지 않아요. 거의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용어 정리 관련된 거 아니면 내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재개발은 종전에는 이제 주택 재개발이 있었다가 상가 공장 재개발 하나로 합치면서 주거 상업 공업이 된 거죠. 자,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여기 공업지역이야. 구로공단, 여기 종로, 그리고 여기 미아리 이렇게 기름인데 주택 싹 밀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다시 한번 정비하자. 상가 오래된 것 주변 지역에 기능 떨어진 거 한번 살려보자. 공단인데 이거 너무 기반시설 열악한데 다시 한번 밀어서 해보자. 다시 밀고 개발을 다시 하자. 재개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재건축은 종전에는 공동주택 재건축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다른 데로 갔죠. 그러면서 현재 주택만 남았어. 기반시설은 양호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오래된 건물이 밀집돼 있어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주거 기능을 이거는 재건축 사업인데 주택이란 말을 뺐죠. 왜 뺐냐? 단독주택 재건축은 가로주택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에 갔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재건축이라고 하고 대상물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걸 넣어놨고 옛날에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 인가가 끝나야지만 됐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할 때에는 그냥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바로 선정해라. 그리고 소형주택 공급을 주로 공급해야 되는 의무지역에 해당되고 얘는 수용 방식이 없어요. 얘는 수용 방식이 없고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내가 헌집 내놓고 새집 받는 형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은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매도 청구하겠다.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건 어디서만 나와요? 재건축. 그리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 토지 소유자가 없고 건축물 소유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다. 토지 소유자 없으니까 환지 방식은 안 나오겠구나. 지상권자란 말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특이한 게 환지 방식 없고 나중에 주택 건설해서 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3가지 중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넣어놨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무슨 사업일 때만 가능해요? 재건축. 그럼 전체 면적의 30% 정도를 공급할 수 있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 도시환경하고 재개발, 주택 재개발이 합쳐져서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택이란 말 쓰지 마시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일로 들어가면서 얘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데 주거환경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단독 다세대 밀집된 지역에서 스스로 정비를 하기 원할 때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맨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맨 왼쪽으로 하면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정비사업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정비사업 할 땐 이거부터 해야 돼요. 계획부터 짜야지. 우리가 도시를 하나 잡아놓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한 개의 도시야. 자, 여기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예전에는 정비 기본 계획을 짜서 그냥 바로 갔지만 지금은 국가가 정해주는 방침이 있어요. 그걸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맨 위에 원래 정비 기본 방침이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은 당연히 정부가 주는 거니까 국장이 짜겠죠. 국장이 10년마다 작성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이 기본 방침에 맞춰서 정비 기본 계획을 도시마다 짜라. 그리고 나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여기 해당 도시 중에 앞으로 사업할 예정구역을 여기서 정해놓으면 이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식이 정해놓은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일반권자가 짜서 구역을 지정해라. 지정하게 되면 당해 지역은 자 여기를 확대할게요. 확대하면 여기 이미 주상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적 의제는 없고 난개발 막기 위해서 무슨 구역으로 의제시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다 넣냐면 정비계획에다가 지구단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넣어놨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들어있어서 정비구역 지정되는 순간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면서 계획까지 결정고시 된 걸로 의제하겠다. 근데 반대로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도 정비구역으로 보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순서로 가는데 이 정비 기본계획을 누가 짤 거냐 그러면 도시니까 누구예요? 특, 광, 특, 특, 시, 군. 정비계획도 누가 짜요? 그러면 특, 광, 특, 특, 시, 군. 도시니까. 정비구역도 누가 지정해요? 특, 광, 특, 특, 시, 군. 이게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은 방향 설정하는데 우리 도시는 정비할 게 많지도 않은데 무슨 방향을 잡냐. 그래서 이분은 빠져. 한 분이 빠져요. 어느 분 빠진댔죠? 맨날 군고구마 구워 먹고 군밤 구워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군수 빠진대죠. 군수. 그래서 여기 군수가 빠져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만 작성하는 거야. 그걸 10년 단위로 작성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하겠다. 그럼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나오니까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식이 정해놨었으니까 정비계획을 이분이 그대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해라. 그런데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있죠.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어. 그럼 이 구청장하고 군수 같은 경우는 특별시 워낙 인구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특별시장이 직접 짜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있는 25개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은 짤 수 있고 지정해달라고 특광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구청장과 구청장 군수를 앞으로 구청장 등이라고 해요.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별시하고 광역시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그대로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이 정비계획은 특특시장, 군수가 본인이 이제 직접 짜서 지정하지만 여기 보시면 구청장 등은 특광시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대로 가면 이겁니다. 정리해볼게요. 권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정비기본계획도 누가 짜는 거예요? 그럼 특광, 특특시장, 군수. 정비계획도 특광, 특특시장, 군수. 정비구역도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여기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라는 표현을 하고 여기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해서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군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군수만 없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청장하고 아까 광역시 군수는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짤 수도 있고 특광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 군수가 짜면 특광에게 지정 신청을 하는 거고 요 특특시장, 군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구역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실래? 그럼 이제 요 권한자를 머릿속에 나중에 외우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나오면 기본계획은 누구만 빠지고? 군수.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장. 그리고 정비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직접 짜서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짜면 특광에게 지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요. 안 그러면 기본서 6페이지인데 읽으면서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요 정도만 잡아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시 볼까? 자, 이제 여기 기본계획을 특광, 특특, 시장이 군수는 빼고 10년 단위로 방향 제시하지만 이게 도시 기본계획 보고 짜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시장이다 보니까 대도시장은 본인이 권한이 있지만 일반 시장은 도지사 승인 얻어라. 그리고 나중에 특광, 특특 시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는 드려야 되는데 이 정비법에는 국장이 뭐를 한다가 없어요. 왜? 동네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세종시에서 국토부가 와가지고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는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으면
이 달동네 가가지고 달동네 밀어버려라, 국장이 나를 따르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 그래서 이 사람 돌멩이 맞아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병원 가 있어요. 정비법에서는 국장은 어디 가 있어요? 병원 가 있어. 안 나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국장은 보고만 받게 돼 있어요. 누워서. 그래서 특광특특 시장은 국장에게 보고는 하는데, 여기가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0만이 안 되는 시는 정비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의무적으로 짜지만 50만 미만은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준하면 어느 분이 항상 짜는 거예요? 국장이. 기준 항상 어느 분이? 국장.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는 현재 어디서 하겠다라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 제시해줬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야, 여기 내 땅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됐어, 네 땅이 예정이 됐어, 이거는 구속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하냐 마냐기 때문에 여기서는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의견을 들어라 하는데, 공법에서 공람기간 다 14일인데요 딱 두 개만 기억하는 거야. 이 정비계획하고 이따 관리처분계획 나왔거든요. 요 두 개. 정비계획하고 요거 관리처분계획만 공람기간이 30일이라서 위에다가 빨간 색깔로 공람해놓고 공람기간 며칠 이상? 30일 이상. 요거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30일 이상. 요거 두 개 써놓고 앞으로 이 두 가지 계획을 제외하고 계획이 나오면 다 공람 14일 이상으로 찍으시면 정답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해서 야, 이제 우리 동네가 서울특별시 여기 강남구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할까요? 음마아파트입니다. 그럼 음마아파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어하려면 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되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계획에 뭐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포함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포함해서 짰을 때 이 사람을 이방권자라 하는데, 구체적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설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PPT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얘는 그래서 며칠을 준대? 30일.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는 공법에서 지방의 의견 제시 다 30일인데 여기만 또 특이하게 6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계획 짜서 하는 건데 구청장 등이 하게 되면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 안 됐죠? 그거만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그대로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국장이 없으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면 지구단위 구역에다가 지구단위 결정까지 간주하겠다. 근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는데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정비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제안 내용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지정이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가지 사업이 있었냐면 3가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 3가지 사업하는 시행자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인가를 받으면 싹 미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짓 거니까 니네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 신청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는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A는 몇 평 가라, B는 몇 평 가라라는 설계를 짜는 거야. 이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안 하고 분양처분 계획 그랬는데, 분양처분 계획이라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받는 줄 알아서 이걸 관리처분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환지계획하고 똑같은 건데, 아까 환지계획은 위지면 토수리환이라고 해서, 자, 위지면 토수리환, 여기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그래서 땅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땅 내놓고 땅 바꿔주는 게 환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기 때문에 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 건물 받는 거예요. 땅은 그 땅이기 때문에 위치나 지목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라고 수리도 땅이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면적, 이용상,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면이 환을 종합 고려하여 관리처분 계획 작성한 다음에 요 공람기간 아까 30일이랬죠. 인가고시 떨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곧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에다 현관펜 하시고, 철거란 말은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말은 사용 수익 정지라는 뜻이라
관리처분 인가고시부터 사용수익 정지 효과 발생한다. 다만 뭐 동의를 얻었거나 보상금이 안 됐으면 써도 돼요. 이때부터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에 따른 인가 떨어져. 개발법은 준공 검사라고 하는데 이 정비법은 준공 인가라고 하는데 같은 말인데 똑같이 혼용하면 헷갈릴까봐 그냥 표현만 달리 한 거예요. 그럼 인가 떨어졌으니까 아파트 제대로 졌습니다. 사람들한테 공사 끝났다라고 플랜카드 붙여요.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한 다음에 다음 날에 자 이제 소유권 가져가세요 라고 해줘야 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처분하는 것처럼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는데 요 날에 밤에 12시 땡 치면 다음날 되죠. 그날 소유권 청산을 확정시키겠다. 그리고 요 땡 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 소멸한다가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제가 자세하게 한 이유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환지 등기는 14일 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 환지 등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등기. 지체 없이.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했는데 얘는 지체 없이 신청이나 촉탁에 따라 일괄 등기 하시고 이 등기되기 전까지 다른 등기는 못한다. 타등기 제한되는데 얘는 지체 없이 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정지가 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아파트 살던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면 기존에 있던 임차권자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권리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파트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A하고 B가 있었는데 B는 소유자고 A가 임차인이었어요. 보증금 2억에 2년 약정하고 이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아까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간댔죠. 철거 들어가면 여기 사용수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양 당사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는 못 나간다, B는 나가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철거해야 되니까. 근데 6개월 산 거였어요. 6개월. 6개월 거주했는데 그럼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자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보장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요 이래버리면 철거를 못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에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인가고시 떨어지는 이 순간부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기간은 배제시켜버려요. 그 기간 배제. 그럼 얘는 이제부터 배제받으니까 양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해야 되겠네? 해지해야 돼요. 해지. 지금부터지 옛날부터 돌아가서 해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하면 이 사람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 달라고 하겠죠. 2억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안 준대요. 그럼 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누가 불편해지죠? 시행자가. 그러면 이 2억 얘가 안 주면 시행자한테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사람이 2억을 줘요. 그럼 애는 나가겠죠? 그럼 원래 누가 줬어야 되는 거냐면 이 소유자가 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자는 나중에 소유자한테 뭐 하면 되겠네? 구상하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안 줘. 그럼 얘가 받을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살포시 이거 압류하면 돼요. 압류하면 저당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차권자 권리조정이라고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자한테 뭐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시행자한테 금전 반환 청구 가능했죠? 그럼 시행자가 나중에 소유자한테 뭐예요?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요게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 중에 사용수익 정지로 인하여 임차권자, 용의권자 권리를 조정하겠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사업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인데 그 중에 사업 보시면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을 일단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스스로 계량 방식이 있고 이거 하도 사업을 할 때 달동네들이 이거 사업하는 거 싫어해.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하는 거 싫어해. 갈 데가 없어서 달동네 왔더니 또 나가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은 딱 해줄 테니까 집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게 스스로 계량 방식이에요. 근데 사버리는 거, 수용, 땅으로 주는 거, 환지, 아파트 줘서 다시 주겠다가 관리처분 방식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동의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1번의 경우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라 할 때 요 스스로 계량 방식은 안 넣습니다.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일 때는 동의를 얻어라. 그러면 스스로 계량일 때는 시장운수 주공 등이 하고 수용 환지 관리처분일 때도 시장운수 등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야, 네가 좀 해줘봐. 그래서 주택공사 등이나 법인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야 니네 둘 건설업자랑 같이 해봐. 야 이하고 같이 해봐. 등록업자랑 건설업자랑 같이 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시행자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엔 특이하게 조합이 안 나와요. 왜? 우리들이 못하니까 시장운수가 하는 거잖아. 달동네는. 그리고 재개발은 주거지역도 가능하고 상업지역도 가능하고 공업지역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 설립을 해라. 재건축도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니까 너희들이 100일 혼자서 못하죠. 이들이 뭐 설립해라? 조합. 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 상업지역을 봤더니 상가를 혼자 가지고 있고 공업지역을 봤더니 공장을 혼자 갖고 있으면 조합 설립을 못해. 그러면 너 혼자서 해도 돼. 너 둘이서 해도 돼. 그래서 20인 미만일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조합인데 재개발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0명 미만일 때. 단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공동 시행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여기는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 그래서 건, 등, 신, 한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돈이 많은 애들이다 보니까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 등 여기 신한이 없죠. 시험장 가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을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둘 다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 등하고 하는데 신한은 어디만 붙었다? 재개발에만. 재건축에서는 공동으로 안 하고 다 맡겨서 하는 게 주로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환지 방식이 없다는 거 했던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 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나오지만 재건축은 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지상권자가 안 나온댔죠. 지상권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안 나와. 얘는 환지 방식이 있을 수가 없죠. 얘는 환지 방식이 없어요. 환지 방식이 없는데 얘는 환지 방식이 있죠.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은 다 있어. 관리처분 방식. 다 있는데 기존에 있던 헌 건물 지었고 새 건물 받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 근데 여기는 주택, 상가, 공장이니까 주택이라는 말씀은 안 되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겠다. 여기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인데 특이하게 얘만 뭐가 들어간댔죠?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오삼불고기 먹는 데 있죠. 오삼불고기 30% 이거 기억해둬요. 오피스텔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 가지고 그리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일 때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무슨 사업이 나와야 되고 재건축이 나와야 되고 환지가 없다란 말 듣자마자 재건축이 나와야 돼요.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말 듣자마자 재개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개량이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주거환경 개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원래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다 하는데 이걸 혼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달동네 같은 경우는 이 구역을 지어하는 순간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개량은 안 나가고 환지는 나갔다 들어오는 거라 얘는 이종일반적으로 보는데 수용하고 관리처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아파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정되자마자 3종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하고 관리처분 방식은 대규모 아파트나 몇 종? 3종. 스스로 개량 환지 나갔다 들어오는 거고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2종 일반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요 표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제가 5분 특강 같은 거에다가 한번 자세하게 찍어놔서 암비오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올리는 거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그거 찍어 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세요. 일단은 요 머릿속에 사업이 3가지가 들어왔으면 온 상태에서 자,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을 짠 후에 예정 구역에서 정비 계획을 짜서 구역을 지정했다. 그럼 3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그 3가지 사업의 시행자 아까 했죠. 그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인데
요게 개발법의 실시계획과 똑같은 겁니다. 실시계획. 그리고 땅을 땅으로 주는 거 환지 방식인데 건물을 건물로 주는 거는 관리처분이라 요건 환지계획하고 유사한 거예요. 아, 그럼 얘는 계획이 3개가 아니라 4개 나오네. 그죠? 정비계획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발법은 계획이 3가지였는데 정비법은 하나, 둘, 셋, 4개구나. 요거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요거 아는 상태에서 순서는 외우셔야 되는데 제 수업 시간에 5인분 먹고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4인분 먹고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4인분? 4인분 먹었다고 관시하냐 해서 4인분 관시 그랬어요? 4인분 관 시작. 이거 외워주셔야 돼. 사업시에 인가 받으면 분양청 받아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떨어지면 시작한다 해서 요거 4인분 관시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야 돼. 시험 문제에서 유일하게 화살표 냈던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건축법만 화살표 문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꼭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사업 시행 계획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에 관한 내용이라 키워드가 A가 갖고 있던 종전 건물의 가격과 후 가격에 내가 다시 받으려는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돈을 더 내거나 더 받거나 해야 되죠.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개념이 여기서는 증환권, 감환권으로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해도 좋다고 한 요 시점에 인허가 효과가 뭐냐? 사업해도 좋다.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 사업 인정받은 걸로 간주할 거고, 기존에 내 건물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 구역 지정될 때 기본계획 아니야.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종전 가격 기준을 산정하겠다. 감정평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 용도 폐지되는 날짜도 여기 종전 용도 폐지 시기, 그리고 다른 법 가서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런 거 다 받은 걸로 간주하자. 그래서 인허가 의제되는 시기, 그리고 아까 3가지 사업 중에 조합이 안 나오는 거 뭐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재개발 20년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한댔잖아.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안 하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자마자 시공자 선정을 해버리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을 안 해요. 그럼 걔네가 작성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사업시행 계획이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요 사업시 인가 받은 후에 시공자 선정한다. 요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때 사업시행 인가고시 나서 이제는 이랬던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던 이 동네에 건물들이 있었는데 얘를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질 겁니다. 몇 평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나 종전에 있던 가격이 4억짜리 집이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요 18평짜리 요거가 현재 3억에 분양을 한다. 조합원한테.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신청하게 되면 아파트를 받고 1억에 대한 어떤 청산금을 또 받아야죠. 근데 32평짜리를 받으면 이건 5억짜리라는 거야.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은 얘는 4억짜리였으니까 5억짜리를 받는 겁니다. 일반 분양분은 6억이래요. 그럼 1억의 차익이 생기니까 1억 더 내도 되지 뭐. 1억을 더 내겠다. 근데 4억짜리를 신청했다? 그럼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게 받으면 감환권, 더 받으면 증환권, 제대로 받으면 적응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신청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고시 끌어지자마자 120일 내에 통지서 보냅니다.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편한 세상, 뭐 대림건설을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했는데 이들이 계획 도면을 빼놓은 게 이건데 무슨 타입으로 가실래요? 저는 24평 A타입입니다. 저는 25평짜리 B타입입니다. 이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 안에 통지서 보냅니다. 이 통지서 보낸 그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기준을 신청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3, 6이 분양청 기간이에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정한 기간. 단 두둑이 하면 20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걸 통3, 6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통3, 6, 통3, 6이라고 그랬어요. 통3, 6, 통3, 6, 3, 6, 2, 3, 6이에요. 날짜만 갖고도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조합 설립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한 경우에 분양 신청 기간은 그러면 사업시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러면 틀려요. 인가고시 받고 120일 안에 뭐 했죠?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이에요. 그래서 통3, 6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이다 그럼 틀려요. 3, 6, 2라 했잖아. 20일입니다. 그럼 요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람, 그리고 신청해서 제외된 사람은 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돈 받고 나가야 되니까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는 현금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날 여기 현관편 할 때 인가고시 받은 날에 다음날부터 며칠이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산금 언제 나온 타구 다음날부터 90일이에요. 다리고 그러면 안 돼. 60일로 시험이 낼 거니까 언제 나온 타구 다음날부터 며칠이에요? 90일.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들어가고 이게 협의가 너무 늦어지면 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현금 청산이고 그럼 청산할 사람들은 이제 나갔으니까 만료된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하기 위한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분양과 관련된 거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 여기 있는 거를 살짝 집어넣고 틀린 거 골라라 하면 사업 관련된 거 고르시면 돼. 뭐 건폐율 용적 이런 거.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으면 요 날 인가고시 받고 나서 이제 착수해라, 철거해라, 사용식 정지시켜라. 요때부터 계약 기간도 배제해라. 요 날짜 기준이 그거. 그래서 요거를 자 보시면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현재 시험 비중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시행자 물어보는 거랑 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기준, 해제되는 기준, 그리고 관리처분 기준하고 특례가 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거 들어갈 때 보시고 지금 체계도 강의니까 체계도는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동의요건은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자 총회 이거 하나 물어볼까? 총회라는 거는 조합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사업시행계획 작성할 때 총회 개최해서 동의하더라.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 지정개발자랑 재개발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총회 요거 하나. 자,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했는데 이거는 시행자가 작성했죠. 조합에서. 근데 인간은 이거는 시장군수 등이 해요. 그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라.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총회에 다 모여서 이 내용대로 해도 되겠냐. 동의 얻어라. 일정수에. 일정수는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안이 아니라 얘는 면리환, 면적, 이용상황,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신청한 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라.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조례 따르시고 2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금액이 되게 많거나 면적이 크면 하나를 핸디캡 줘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 하나를 주고 3년간 못 팔게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수만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 원칙은 있는데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구역을 지정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고 있어. 그럼 구역을 뭐 해야 되지? 해제해야죠. 그래서 정비구역에 필수적 해제가 있고요. 임의적 해제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요. 제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정비구역을 현재 예정이 됐어. 근데 이거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정이 되는 순간 구역 지정되는 순간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개발행위 금지됩니다.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못하는데 중목의 벌채 식재도 안 되고 얘는 기존에 이제 용도 변경 있죠. 용도 변경도 안 되고 개발법은 용도 변경 대손도 안 되지만 여기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대수선은 되는 게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허용하겠다. 그래서 개발행위 금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 사업도 진행 안 되면서 못하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구역을 뭐 해줘라. 해제. 그래서 요거 구역이 아까 지정되자마자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본다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지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해제하여야 한다가 있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반드시 해제하는 거는 뭐 2년간 뭐 안 했을 때, 뭐 3년간 뭐 안 했을 때, 뭐 5년간 뭐 안 했을 때
이거 있고, 이건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종전 용도로 돌아가겠죠. 그 내용은 똑같은데 얘는 하여야 한다랑 할 수 있다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데, 요 반드시 해제하는 사유에서 이거 보실게요. 자, 봐. 자,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정비구역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야 되는데 3년간 안 하고 있어. 지정 신청도 안 하고 지정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요거 구역은 반드시 정비 예정구역 해제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구역은 지정했는데 일정 기간인데 여기 3년이고 요거 3년인데 요거 2년이고 요거 5년이죠. 제가 일부러 빨간 색깔로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대부분이 3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안 하면 구역 해제하겠다는데, 이게 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2년,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하는 거는 2년인데 추진위원회 없이 갈 때는 3년 주겠다는 거야. 4년이 아니라 3년 주고 안 하면 해제하겠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내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겠다니까 머릿속에 대부분 3년이구나. 근데 추진위원회 나올 때 추진위원회라고 할게. 이제부터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기억해 두세요. 추진위원회는 몇 년? 2년.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청을 몇 년 내 안 하면 2년.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설 인가를 안 하면 이거 해제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이 안 나와요. 토지 등소자 단독을 하는 경우는 요거 추진위원회 2년,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거 3년이잖아. 그럼 2년하고 3년 더하면 5년이죠.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등소유자가 할 때 구역 지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안 하면 해제를 반드시 하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자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볼까?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사유 그러면 추진위원회란 말 나오면은 다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대부분이 3년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뭐 할 때 재개발 사업할 때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5년 내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되 요청하면 2년을 연장할 수는 있다. 해서 옆에 2년 연장 가능이라고 있죠. 2년 연장 가능.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2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반드시 해제 사유인데 볼까요? 자, 그러면 구청장 등이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 지정 절차랑 똑같기 때문에 지정해달라고 해라,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제하겠다,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요 지정할 때도 30일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60일 내 의견 제시했죠. 그리고 나서 특광이 이제 지정 해제해야 되는데 심의 거쳐서 해제하겠다. 그런데 요 6가지 사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보고 갈까? 6가지 사유. 이런 사유가 해당되면 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긴다. 이거는 사유예요. 구역 지정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한테 너무나 과도한 부담이 생길 것 같으면 분담금을 6억 내라는 거야. 자기 집은 1억인데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럼 해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없대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불가능.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제합시다.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뭐 했냐면 동의를 한 거예요. 해제 요청했을 때.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30% 이상 해제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스스로 개량 방식 그러면은 달동네밖에 없어요. 달동네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구역 지정되고 나서 10년 동안 이상이 경과가 되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도 안 돼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 못 하잖아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과반수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하시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이 네모 친 거 중에서 틀리게 할 만한 게 주로 요 과반수예요. 10년을 이거 5년으로 바꾸거나 요 20%로 바꾸거나 요 셋 중에 하나가 아마 답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고 거기 밑에 추가로 5번하고 6번이 있거든요. 5번, 6번을 화면을 캡처를 하나 해두셨다가 시간 날 때 그 밑에다가 5번, 6번을 추가해 놓으세요. 책에도 맨 밑에 여기 4번까지는 써 있죠. 근데 맨 밑에 5번, 6번 없잖아. 그거 좀 하나 써주시면 되겠다. 이거 뭐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조합 설립 동의를 했었어요. 자, 여기 동의했는데 이 동의한 자 중에 일정 수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에서 조례가 정해버렸어. 만약에
2분의 1을 정했다. 그럼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할 때 해지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 근데 이미 구성이 돼버렸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거나 아예 조합 설립이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냥 과반수만. 그래서 여기는 요 그림에서 동그라미 어디다 치시면 되냐면 여기 요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조례 가정하는 거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요거를 틀리게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 구성됐고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과반수 형광펜하세요.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 요거 하나가 5번하고 6번이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해제가 됐으면 종전 용도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전으로 환원이 되는데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문제예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 건물들이 오래됐는데 이 건물이 낡았는데 그럼 이거 해제돼 버리면 집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집 알아서 하는 걸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개량. 스스로 개량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하는, 자, 무슨 방식으로 하는? 그쵸?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일 때만 해당되겠네?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해제가 될 때에는 당해 구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개량 방식. 그래서 요 6가지 정도는 기억을 할 때 틀리게 할 만한 게 뭐냐? 이거 하나 알고 계실래요? 30세 정도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신혼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데 어떤 가족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30세 이상이 됐는데 또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돌아가신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르죠? 과부라고 그래요. 30세 이상의 과부는 임신을 못해. 임신 불가능해. 임신 불가능인데 이게 달동네 가가지고요. 달동네 가가지고 10년간 빌어. 10년간 빌어. 10년간 빌어. 비나이다. 이렇게 빌면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게 임신 불가능했지만 10년 이상 빌면 요것도 가능해요. 가능해. 대신 살이 쪽 빠져서 과반수 빠져야 돼. 살이 과반 정도 빠지면 가능하다 해서 요거 달동네 가야 돼. 다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리 이렇게 할까? 둥근 달로 하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데 이거를 15야라고 그래. 15야 달밤 둥근 다리 가만수 거리면 요거 시험에서 나올 게 요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달동네 나왔는데 10년간 사업을 안 했어. 그리고 그 사업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과부는 뭐예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거로 인정이 되면 해제할 수 있다. 요거랑 플러스 알파 된 게 동의한 자 중에 조합 설립할 때 찬성이 돼서 설립이 됐다면 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과반수 이거 뭐야? 과반수 거리면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 뭔 부담이에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뭐예요? 불가능. 그리고 30% 이상 해제 요청. 그리고 10년 지났는데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안 하는데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동의할 때.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고 조합 설립이 됐는데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요. 해제하게 되면 종전 용도로 환원이 되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하는 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요. 해제가 되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재생해라 해서 재생 선도 지역 있죠. 그거 지정해달라고 이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역 해지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 구역은 좀 기억 좀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시행 방식, 그에 따른 특징들 같은 거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특례들이 나올 건데 그걸 이제 살 붙여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전체 내용 중에서 빨리 정비 사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비 기본계획부터 정비 계획 쭉 가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한번 딱 정리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잘 나와요. 한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4인분 관시 순서에서 여기 있는 부분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라고 해서, 자, 요 표 있죠, 표. 시행자, 시행 방식 구분하는 거에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정도 하나 잘 봐두시면, 일단 6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자세히 보고, 특이한 규정, 특례 규정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정리하시면, 정비법도, 생각보다 조금 내가 어렵게 생각했지만,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다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4개 맞춰달라는데, 그 정도만 하셔도 전 충분할 것 같아서 7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건축법 있죠? 건축법 관련된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